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장 세션 구조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김창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발표드릴 내용으로는 마이크로 채널의 이제 분리막이 적용된 반응기에서 LHC의 탈수소와 카이네틱 반응 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금 환경 문제나 탄소 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서 수소 에너지가 각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연료의 그 가솔린이나 디젤, 내철가스와 비교해봤을 때 수소가 거의 무게 대비 3배 이상 높은 에너지 밀도 레슬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소와의 전기학적 반응을 통해서 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소는 왼쪽 그림과 보시다시피 내추럴가스나 재생에너지 그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컨버전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이 생성된 수소는 퓨얼이나 케미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수소는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소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서 수소의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잘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소 저장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피지컬 베이스드 저장 방법과 머티리얼 베이스드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장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고압가스 저장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저장 방법 같은 경우는 탱크 표면으로 수소 리크가 생기다든지 폭발과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저장을 하고자 유기 화물의 수소를 좀 저장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유기 화물을 액상유기 수소 운반체, 즉 LHC라고 합니다. LHC는 이제 다른 수소 저장 방법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중량 대비 혹은 체력 대비 높은 저장 밀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물질 특성상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의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또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를 LH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이드로지네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수소를 저장을 한 다음에 필요시에 디하이드로지네이션 리액션을 통해서 수소를 방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를 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반하는 기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이 연료전지와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보드 타입으로 이렇게 연료전지와 연계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연료전지의 발전 부산물이 폐화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련 즉슨 탈수소와 반응을 필요로 하는 반응열을 폐열을 사용하여서 히트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폐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효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탈수소 반응의 가치가 좀 경량화되어야 되고, 좀 소형화 반응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이를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채널을 활용하여 반응기를 처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채널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반응 시에 필요로 하는 반응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서 반응을 좀 더 선택적으로 빠르고 안전한 반응이 일어나게끔 할 수 있고, 또한 반응의 스케일 측면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반응기를 그냥 크게 스케일업을 시키거나 아니면 동일한 크기의 반응기를 좀 이렇게 패러렐 네트워크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반응기 전체 시스템의 출력을 또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아래 하단과 그림 같이 반응의 시스템을 설계를 하였고, LHC 물질 같은 경우는 메틀 사이클로 헥세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왼쪽 그림 같이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촉매는 플래티늄 촉매를 사용을 하였고, 수소 분리막 같은 경우는 파라딘 코퍼, 수소 분리막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온도 함량 조건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LCC 같은 경우는 또 액상 반응보다는 기상 상태의 반응이 좀 더 활성을 띄는 반응인데, 이 같은 결과는 처음에 배치 리액터에서 동일한 양의 물질을 한꺼번에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와 동일한 양의 물질을 리액터에 연속적으로 주입을 하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떤 성능을 보고
이상에서 온도가 300도씨 이상이 높은 온도가 필요로 하다고 이제 뭐가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히 한 150도씨까지 온도를 낮춰도 거의 300도씨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이게 반응을 좀 더 선택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반응 온도뿐만 아니라 반응 온도를 좀 더 이제 낮은 온도 조건에서도 가능하게 해서 좀 열을 좀 더 원하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있는 그래프를 앞에 있는 그래프를 토대로 얘를 시간당 이제 플로 레이트가 이제 얼마나 변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는 이제 배치 리액터가 좀 높은 활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히 150도씨,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150도씨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그 멤버레인 리액터가 배치 리액터보다 확실히 좀 더 탈수소 반응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렇게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플로우 채널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이 유로를 통해서 이제 플래티넘 총명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응 면적이 점점 그 확대가 되었을 때 그 반응 활성이 얼마나 이제 증대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와 같은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부터 S1, 2, 3, 4에 대한 결과인데, 이게 확실히 이제 유로가 확실히 와이드가 해질수록 넓어질수록 반응 활성이 상당히 향상된 걸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 유로에서 이 S1이 가장 활성이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형태의 유로인데, 얘를 S4의 형태로 이렇게 핀 타입의 형태로 유로를 재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재설계를 진행해봤을 때 확실히 이 좁은 형태의 유로에서는 핀타입의 형태의 유로가 상당히 결과가 좀 더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멤브레인을 같이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이제 여기 하단에는 그림과 같이 보면 수소 분리막을 적용하기 전에 그래프가 검은색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을 적용했을 때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수소 분리막을 적용했을 때 수소를 그만큼 선택적으로 이제 뽑아내기 때문에 수소를 선택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응 활성이 좀 더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토대로 좀 모델링을 좀 진행을 해봤을 때도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멤브레인이 적용이 되기 전에 대한 머티리얼 밸런스를 나타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이 적용되었을 때 그 머티리얼 밸런스 솔루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사각형 도를 보면 수소 분리막을 적용하게 되면서 알펌 텀이 좀 생기게 되는데, 알펌 텀을 보면 그 수소 분리막에 대한 그 퍼머넌스 팩터가 이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소 분리막이 적용되면 K 값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그 모델링 결과를 봤을 때도 KM이 적용이 되기 전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KM 값이 고정이 되었을 때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KM 값이 증가할수록 수소의 몰플로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멤브레인을 통해서도 멤브레인을 적용했을 때 수소를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대한 결론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 채널로 가면서 벌크나 배치에 비해서 온도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론은 유량을 한번 유량 대비
네.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 관점에서 뭐 데이터나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량 대비 점에서 이해를 좀 그럼 배치는 한 번에 많이 만들잖아요. 양을. 네. 근데 마이크로 채널은 지금 플로우 레이트 얼마인지 예.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예. 얼마나 효율을 배제하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아, 수소가 시간당 생산되는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레이트 뒤에 대해 여기 대해 결과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할수록 이제 수소가 발생하는 양도 좀 그만큼 흘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실히 플로레이트가 플로레이트를 얼마까지 줬을 때 수소를 얼마나 최대한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측정을 아직 찾지 못했는데요. 이게 플로레이트가 이제 열흘치씩 들어가는 인플레이트가 좀 증가할수록 계속 수소가 발생하는 증가 속도뿐만 아니라 양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그 최대 지점 아직 확인을